잠깐요. 여러분 팀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새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것. 아니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결제받고 회의하고 승인 기다리다 보니 이미 경쟁사가 먼저 치고 나간 것. 또는 팀원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어쩐지 팀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없는 것. 이것이 민첩하지 못한 팀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 시대에 민첩하지 못한 팀은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도태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민첩한 팀이 무엇인지, 세계 최고의 팀들이 어떻게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이라면 끝까지 꼭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민첩한 팀 개발입니다. 민첩한 팀, 영어로는 애자일 팀이라고 부릅니다. 애자일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지금은 IT를 넘어 마케팅, 제조, 교육, 심지어 정부 조직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팀 운영의 핵심 철학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널리 퍼졌을까요? 단순합니다.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애자일하게 운영되는 팀은 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더 자주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민첩한 팀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계적인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팀을 민첩하게 만드는 실전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민첩하지 못한 팀이 왜 실패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민첩한 팀의 가치가 제대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팀 운영 방식, 흔히 폭포수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출시, 이렇게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앞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이면 처음 계획했던 환경이 이미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완벽하게 기획한 제품이 출시되는 순간, 이미 시장의 트렌드가 달라졌거나 경쟁사가 먼저 비슷한 제품을 내놓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간에 방향을 바꾸기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느린 팀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반면 애자일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주기로 실행하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빠르게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 짧은 실행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부르는데 보통 1주에서 4주 단위입니다. 스프린트가 끝날 때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무언가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피드백을 다음 스프린트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방향이 잘못됐더라도 한개월 안에 발견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폭포수 방식에서는 6개월 후에야 발견하던 문제를 애자일에서는 한 달 만에 발견합니다. 이것이 민첩한 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세계에서 민첩한 팀 개발을 가장 잘 실천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인사이트가 정말 강력합니다. 스포티파이의 조직 모델은 민첩한 팀 개발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앞서 조직 문화 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전체 조직을 스쿼드, 트라이브, 챕터, 길드라는 4가지 구조로 운영합니다. 스쿼드는 6명에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소팀입니다. 각 스쿼드에는 개발자, 디자이너, 테스터, 제품 오너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쿼드가 스포티파이 앱의 특정 기능 하나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검색 기능을 담당하는 스쿼드,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담당하는 스쿼드, 소셜 공유 기능을 담당하는 스쿼드가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각 스쿼드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율성이 스포티파이가 빠르게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비슷한 분야의 스쿼드들이 모인 것이 트라이브이고, 같은 기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챕터,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길드입니다. 이 구조가 큰 조직의 자원을 가지면서도 작은 스타트업의 민첩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마존의 두 피자 팀 원칙도 민첩한 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팀을 만들 때 피자 2판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인원, 즉 6명에서 8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팀이 커질수록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3명짜리 팀의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3개입니다. 10명짜리 팀은 45개가 됩니다. 팀이 커질수록 회의가 늘고 조율이 복잡해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아마존은 이 문제를 팀 크기를 의도적으로 작게 유지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작은 팀은 빠르게 소통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에코, AWS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모두 이 작고 자율적인 팀들에서 나왔습니다. 토스의 사례도 국내에서 민첩한 팀 개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토스는 스쿼드 조직 구조를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토스 안에는 수십 개의 소팀이 각자의 제품 영역을 책임지고 빠르게 실험하고 개선합니다. 토스 앱에서 새로운 기능이 거의 매주 업데이트되는 것,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이 바로 이 민첩한 팀 구조의 산물입니다. 토스가 기존 금융권의 느린 서비스 개선 속도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속도로 성장한 것은 기술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직 구조의 민첩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민첩한 팀을 만드는 핵심 전략과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크럼은 애자일을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스크럼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품 백로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팀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작업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2주 정도의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스프린트 동안 매일 아침 15분짜리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합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진행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지 이 3가지만 빠르게 공유합니다. 서서 하는 미팅이기 때문에 스탠드업이라고 부릅니다.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스프린트가 끝나면 스프린트 리뷰와 레트로스펙티브를 합니다. 리뷰는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피드백 받는 것이고, 레트로스펙티브는 팀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것입니다. 잘한 것, 개선할 것, 다음 스프린트에 시도할 것, 이 3가지를 팀 전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 구조가 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칸반 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칸반은 일본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할 일, 진행 중, 완료 세 가지 열로 나뉜 보드에 작업 카드를 붙이고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이 시각화 도구가 팀 업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칸반 보드를 보면 팀 전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누가 너무 많은 일을 떠안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트렐로, 지라, 노션, 아사나 같은 디지털 도구들이 이 칸반 보드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칸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진행 중 작업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행 중인 작업 수를 팀원 한 명당 두세 개로 제한하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완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팀 구성이 민첩함의 기초입니다. 민첩한 팀을 만들려면 팀 구성부터 달라야 합니다. 기능 조직, 즉 개발팀, 디자인팀, 마케팅팀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각 팀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이것이 엄청난 조율 비용과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민첩한 팀은 크로스 펑셔널 팀, 즉 기능 통합팀입니다. 하나의 팀 안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가 함께 앉아서 일합니다. 다른 팀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팀 내에서 바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사결정 속도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또한 각 팀원이 자신의 전문 영역 외에도 다른 영역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T자형 인재가 민첩한 팀에 잘 맞습니다. 디자이너가 기본적인 코드를 이해하고 개발자가 사용자 경험의 기본을 이해하면 팀 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네 번째로 명확한 목표 설정이 민첩함을 방향 잡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게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표 설정이 민첩한 팀의 전제 조건입니다. OKR, 즉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가 이 역할을 합니다. 목표는 영감을 주는 방향이고, 핵심 결과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측정하는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고객이 가장 사랑하는 결제 경험을 만든다라면, 핵심 결과는 결제 완료율 95% 달성, 결제 소요 시간 30초 이하 달성, 고객 만족도 점수 4.8점 이상 달성,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됩니다. 팀 전체가 같은 OKR을 공유하면 각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목표에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십 명의 팀원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고 같은 방향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로 빠른 실패와 빠른 학습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첩한 팀에서 실패는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단, 작게, 빠르게, 저렴하게 실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크게 실패하는 것보다 빠르게 시도해서 작게 실패하고 거기서 배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실리콘밸리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낡은 것은 부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마존은 모든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처음에 2페이지짜리 내러티브 문서로 작성합니다. 완성된 미래 보도자료 형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팀이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로 개발하기 전에 걸러집니다. 종이 위에서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실제 제품을 만들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여섯 번째로 지속적인 개선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첩한 팀은 한 번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트로스펙티브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매 스프린트 마지막에 우리 팀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좋았던 것은 유지하고, 문제였던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에 시도할 개선 방법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회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진짜 불편했던 것, 답답했던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레트로스펙티브를 잘하는 팀은 매 스프린트마다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처음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팀이 됩니다. 7번째로 고객 중심 사고를 팀의 모든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첩한 팀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빠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더 빨리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스프린트의 결과가 실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멋진 것을 만들었더라도 고객에게 가치를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고객을 팀의 과정에 최대한 가까이 두세요. 고객 인터뷰를 정기적으로 하고 실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팀 전체가 볼 수 있게 하고 고객의 불만이 담긴 리뷰를 팀 회의에서 함께 읽는 것이 고객 중심 사고를 팀 문화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민첩한 팀 개발을 도입하면서 많은 조직이 빠지는 함정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애자일을 도입했는데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함정이 애자일 형식만 도입하고 정신은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프린트를 도입하고 데일리 스탠드업을 하고 칸반 보드를 쓰는데 여전히 모든 결정을 위에서 내리고 팀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애자일의 이점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워터 스크럼폴이라고 비꼬아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애자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포수 방식의 통제와 결합된 최악의 형태입니다. 애자일은 도구가 아닌 마인드셋입니다.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변화를 환영하고 고객 피드백에 빠르게 반응하고 팀에게 진짜 권한을 주는 마인드셋의 변화 없이 방법론만 도입하면 형식적인 절차만 늘어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스프린트를 그냥 짧은 마감 기한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스프린트는 단순히 2주마다 데드라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2주 동안 완성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피드백을 받는 학습의 단위입니다. 스프린트 내에 너무 많은 일을 우겨 넣어서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야근하게 만든다면 애자일이 오히려 더 힘든 환경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속도로 일하는 것이 애자일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지속할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문서화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애자일 선언문에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문서를 쓰지 말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과 기록을 남기는 것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이 성장할수록 지식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이미 해결한 문제를 다시 해결하느라 시간을 씁니다. 필요한 문서를 적절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민첩한 팀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애자일을 개발팀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시작됐지만 마케팅팀, HR팀, 영업팀, 심지어 경영진도 이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캠페인을 2주 단위로 실험하고 데이터를 보고 개선하는 것, HR이 채용 프로세스를 짧은 주기로 개선하는 것, 경영진이 전략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모두 애자일 사고방식의 적용입니다. 조직 전체가 민첩하게 움직일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리더의 역할이 민첩한 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리더는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리더가 결정하고 팀원들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민첩한 팀의 리더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리더가 팀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팀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팀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팀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민첩한 팀 리더의 역할입니다. 스크럼에서 스크럼 마스터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요 업무가 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필요한데 예약이 안 된다. 다른 팀의 API가 필요한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실질적인 장애물들을 빠르게 해결해서 팀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스크럼 마스터의 역할입니다. 원격 팀에서의 민첩한 팀 운영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없는 팀원들이 애자일하게 함께 일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미로, 피그잼 같은 온라인 화이트보드 도구가 원격 환경에서의 브레인스토밍과 기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라, 트렐로 같은 온라인 칸반 도구가 팀의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해줍니다. 비동기 영상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룸, 로직 같은 서비스로 회의를 줄이면서도 맥락이 풍부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원격 팀에서는 모든 것을 더 명시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정보 공유가 원격에서는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팀 내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규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내용은 어디에 올리고 어디까지는 비동기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 화상회의를 여는지를 팀 전체가 합의하는 것이 원격 민첩한 팀의 기본입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 민첩한 팀을 구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직적 위계 문화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거나 상급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첩한 팀에서는 이것이 필수입니다. 팀 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화 변화는 리더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팀원의 반대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틀렸을 때 기꺼이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줘야 팀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 문화가 필요합니다. 결제 라인이 길고 보고서 형식이 복잡한 조직에서는 아무리 민첩한 팀을 만들어도 조직 구조가 발목을 잡습니다. 권한 위임이 민첩한 팀의 전제 조건입니다. AI 시대의 민첩한 팀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AI 도구들이 팀의 작업 속도를 높여주면서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실험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의 민첩한 팀은 이 AI의 도움을 받아 더욱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면 AI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팀과의 속도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민첩한 팀은 사람의 민첩함과 AI의 속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첩하지 못한 팀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반드시 뒤처집니다. 스포티파이의 스쿼드 모델, 아마존의 두 피자 팀, 토스의 자율적 소팀 구조가 민첩한 팀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스크럼, 칸반, 크로스 펑셔널 팀, OKR, 빠른 실패와 학습, 지속적 개선, 고객 중심 사고, 이 7가지가 민첩한 팀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형식만 따라하는 가짜 애자일이 아닌 진짜 마인드셋 변화가
민첩한 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지시와 통제에서 지원과 장애물 제거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첩한 팀은 단순히 빠른 팀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하는 팀입니다. 이 팀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비즈니스 혁신, AI, 조직 전략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 켜두시고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 팀에서 민첩하게 일하면서 겪은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암을 조기 발견하고 로봇이 수술을 집도하고 집에서 의사를 만나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헬스케어를 완전히 뒤바꾸는 신기술의 충격적인 실체의 다음 편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